김태호의 중개사TV.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경매 공매 강의를 첫 시작하는데, 경매 공매 강의 앞서서 경매 입찰 기일에 가시면 그 법정에서 나눠주는 서류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기일이 지정이 되면 대부분 10시에 지정되는데, 매일 아침 10시에 그 경매 기일에 법정에 가시면 10시에 경매 개장 담당관이죠. 경매 개장이 입회하여서 입찰 개시 선언을 합니다. 10시부터 대부분 10시 3분, 10시 5분부터 입찰표에 입찰 쓰는 시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1시간을 줘요. 11시 5분 또는 11시 3분부터 시작한과 동시에 1시간을 입찰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 입찰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 경매 개장 옆에 배석한 직원에 의해서 봉투를 나눠 드립니다. 그 봉투를 받으시면 이렇게 입찰 봉투가로 있습니다. 이 입찰 봉투를 받으시면 이 안에 입찰 봉투 정면이죠. 여기 이렇게 입찰자 자기가 성명을 쓰는 겁니다. 대리인을 하면 대리인 성명을 또 써야 되죠. 대부분 본인이 직접 옵니다. 대리인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입찰을 참가하기 때문에 입찰 이름에 꼭 날인을 해서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접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 입찰 봉투를 수령을 하면 뒷면은 또 이렇게 있죠. 뒷면에도 도장을 찍어서 그 입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봉투 안에는 기일 입찰표가 있습니다. 이 기일 입찰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눠드릴 겁니다. 이 기일 입찰표에 본인의 성명을 쓰는 난이 있죠. 근데 반드시 사건 번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사건 번호를 쓰고 자기의 성명, 전화번호,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를 반드시 쓰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참여할 그 금액을 여기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 금액이 오류가 되면 이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잘못 써서 0을 하나 더 써서 고액으로 낙찰 받으면 자기가 대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반드시 차분히 또박또박 확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쓰시면 1등으로 당첨되면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액도 쓰는 거죠. 이 보증금을 넣는 봉투를 나눠줍니다. 매수인 신청 보증 봉투가 나오죠. 그래서 미리 은행에서 현금으로 또는 수표로 그 보증금액을 찾아서 수표에 이거 봉투에 집어넣어서 봉투에 참여하면 됩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그 즉시 반납을 받아요. 입찰 1등에 떨어지면 반드시 반납을 받으니까 이 매수 신청 봉투에 낙찰 금액, 보증금. 근데 보증금은 얼마를 씁니까? 보증금은 자기가 쓰는 낙찰 대금의 10%가 아니라 모든 입찰자가 통일되게 돼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내면 돼요. 자기가 쓰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금액의 10%만 내면 됩니다. 보증 금액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보증 금액은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경쟁이 치열하면 마지막에 11시에 가까워서 금액을 조정해서 고액으로 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신 분들은 자기가 혼자만 참가할지 여러 명이 참가할지 다른 사람도 참가할지 모르죠. 자기가 물건을 찜해놓은 것을. 그래서 10시에 시작됐다 해서 10시 10분, 20분에 빨리 작성해서 입찰표에 넣는 게 아니라, 보증 금액은 똑같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먼저 준비해 놓고 낙찰 금액을 쓸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을 무조건 기재 먼저 하지 마시고 곰곰이 좀 있다가 눈치를 보고, 경쟁자가 좀 많은데 내가 반드시 낙찰 받고 싶다. 그러면 몇 천이나 몇 억을 더 높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찰의 고수들은 항상 마지막에 5분 전에 입찰에 참가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들은 금액 쓰는데 정신이 없죠. 금액을 자기가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경쟁이 치열할 때는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왜? 그 물건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 금액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경매가 내가 1등이 되냐 내가 떨어지냐가 문제지, 금액을 얼마 써서 떨어지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이건 내 물건이 아니죠. 단 이 물건을 반드시 사야 할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은
반드시 성급하게 그 시간 전에 입찰하지 마시고 1시간 전에 1시간 주어지니까 그 마지막 시간까지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입찰에 참가해야지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을 딱콩 써서 먼저 입찰표에 집어넣어버리면 수정이 안 되죠. 자,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미리 현금을 찾아서 또는 수표를 찾아서 이 매수 보증금 봉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수표는 뒷면에다가 사건 번호를 쓰는 게 좋습니다. 사건 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쓰셔서 수표를 집어넣는 게 매수 신청 보증 봉투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보냈을 때는 이 위임장을 보내는 거죠. 이 위임장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이 위임장에 대리인이 지정이 됐을 때는 위임장에 꼼꼼히 대리인 성명과 대리인 위임 인감증명 다 첨부해서 대리인 인감도장까지 가야 됩니다. 위임장은 위임장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동 입찰 참가를 했을 때는 공동 입찰자 목록이 있습니다. 공동 입찰자 목록을 또 배부를 받아요. 그러면 공동 입찰자 이 성명에 다시 모든 사람의 성명을 집어씁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할 건 공동 입찰이니까 지분의 비율을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지분의 비율은 반드시 몇 분의 몇 하고 2분의 1 또는 4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공동 입찰자 목록에 지분은 반드시 포함되게 쓰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반드시 쓰시고 그리고 반드시 사건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입찰자 목록으로 누구누구 왜 몇 명 그리고 나서 입찰 기표와 공동 입찰자 신고에 간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입찰 신고서가 있죠. 각각의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나눠주는 경매 법정이 있겠죠. 입찰자가 아주 많다. 그러면은 각각의 별지로 나눠주고 입찰자가 2명, 4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한 장으로 공동 입찰 신청서를 별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기일 입찰표와 이 기일 입찰표와 공동 입찰 신고서를 2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공동 입찰은 그래서 기일 입찰표 뒷면에다가 모든 공동 입찰자의 간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경매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경매에서 물건을 살 만한 물건을 확보하고 그 기일에 법원에 참가해서 그 법정에 가시면 법원의 경매 계장, 법원 담당 경매 담당관이 입회하에 입찰 봉투를 나눠준다. 그리고 나서 금액을 정확하게 쓰시고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준다. 이 소리를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이 입찰 봉투를 배부를 받아서 이 금액을 기일 입찰표의 금액과 그 다음에 보증금액 봉투에 집어넣어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 보증금액의 봉투를 집어넣어서 공동 입찰일 때는 이 공동자 명의 전부 다 쓰시고 도장 찍고 지분을 반드시 표기한 다음에 간인을 해야 됩니다. 기일 입찰표와 공동 입찰 신고서에 간인을 해서 이렇게 봉투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밀봉하지 말고 봉투에 집어넣어서 그 집행 담당 경매 계장에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확인을 받고 그 집행관의 도장을 받고 나서 그리고 입찰표 수취증을 자르죠. 입찰표 수취증을 절취해서 이 수취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서 경매 1등으로 당첨되면 그것으로 경매 1등 당첨됐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입찰 봉투를 입찰관에게 확인을 받아서 이 수취증을 절취를 해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경매가 끝나면 바로 한 30분 후에 각 사건 번호별로 1등 순위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2시 30분 안에는 다 끝납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경매 기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파트가 있고 오후 2시 또는 3시에 시작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10시에 경매 법정에 가셔서 이 입찰 봉투를 수령받아서 거기에서 이 경매 입찰표에 금액을 쓰는 것이 하나의 순서가 된다. 반드시 보증 금액을 준비해야겠죠. 최저 매각 대금의 10분의 1로 10%를 반드시 준비를 해서 경매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쓰는 난에서 꼼꼼히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매가 아주 쉽습니다. 경매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경매할 물건을 잡는 게 어렵고 그 물건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명도시키는 방법,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만 배우시면 누구나 경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하나씩 경매 사건본에서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는 자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공부가 아니고 채권자가 얼마의 배당을 받느냐 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는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는 실전으로 하는 겁니다. 자, 기일에 참가해서 이 봉투 하나 받아서 이 금액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보낼 때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부분 직접 참가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할 때는 공동 입찰을 신고를 별도로 하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경매 금액을 쓸 때는 빨리 써서 끝내지 말고 11시까지 꼼꼼히 기재하지 말고 눈치를 봐서 야 여러 사람이 참가한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생각했던 금액보다 높여서 반드시 낙찰을 받도록 하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하는 시간은 몇 시간 준다? 1시간을 줍니다. 대부분 1시간을 주기 때문에 11시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경매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거 이 서류, 입찰, 길, 법정에 가시면 뭘 받을 수 있다? 입찰 봉투를 받을 수 있다. 이 봉투에 기재되는 기재를 꼼꼼히 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그 입찰자용 수취증을 받아서 자 경매 1등 당첨 여부를 확인한다. 예정된 시간은 12시 반, 1시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2시간 반이 되겠죠. 입찰 참가하는 시간은 1시간, 10시에서 11시. 그리고 최종 1등 자 매수 1등 매수인 발표가 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니까 자 12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경매에 대한 첫걸음, 자 경매 관련된 서류를 자 동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을 하나씩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